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기 파이썬 문법 응용반 추측 통계에 대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시간에 앞서서 거의 3, 4시간 동안 배웠던 통계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결국 이 통계적 가설 검정 간단한 코드 하나 쓰려고 한 거라 좀 허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정들을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해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상당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결국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 했던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포테이토 데이터를 갖고 예시를 드렸고 통계적인 가설 설정이 무엇인지 결국 모수에 대한 두 가지 가설,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평균과 모분산을 알고 있는가를 통해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제 알고 있으니 이걸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과 모분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다 틀리냐에 대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과자 데이터 가지고 모평균이 130g이고 모분산이 9라는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잡고 진행을 했었고 나와 있는 것처럼 표본 평균이라는 거를 95% 내에 있는 비중으로 확인해 보니까 128.68이 나왔습니다. 즉 5% 확률로 발생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즉 정규분포의 양쪽 끝에 있는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값들이 결국엔 128.681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측정한 값이 128.451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라 꼬리 쪽에 더 가깝죠.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쭉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표본 평균이 128.68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즉 5%가 그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우연으로 들어간 그 5%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갔으니 이거를 기무가설 어떻게 보면은 기각되는 거고 만약에 128.68보다 크면 즉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꼬리가 제외한 몸통 쪽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기무가설은 채택되는 거죠. 그러면 기무가설이 채택된다는 거는 무평균이 130g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130g이라는 건 아무리 뭐 해봐도 너가 측정을 해봐도 이거는 130g이고 너가 말했던 이 기무가설 봤을 때 무평균이 작은 거 아니냐? 아니다. 130g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이 글로 설명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문가설을 기각하는 구간과 채택하는 기간이 있어요. 네,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했는데 이걸 또 확률로 바꾼 게 유의수준 5%고 아까 했었던 이제 유의수준을 5%로 기준을 잡는 건 통상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5%를 잡고 검정 통계량으로 이제 표본 평균을 사용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계값으로 바꿨을 때 128.68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작으면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영역 그 안에 작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는 이제 기문가설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기각해야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필수 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t-테스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는데 아까처럼 과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제 원 샘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종속 변수는 당연히 연속형이죠. t-테스트니까. 그다음에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평균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 고양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무가설은 얼마 이렇게 대입가설은 얼마다 이렇게 제안을 해봤죠.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게 기무가설의 고양이 무게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죠? 여기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정규성을 일단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정규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히 잡고 샤피로를 통해서 이제 정규성을 분석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정규성을 가진다, 가지지 않는다를 p-value 값으로도 확인을 하는 거죠. 근데 0.05보다 작잖아요. 그렇다는 거는 값이 꼬리 쪽에 더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무가설을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립가설을 가져가는 거니까 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규성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윌콕슨으로 한다 그랬고 정규 분포라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t-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. 원샘플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유의값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
이거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대응표본과 독립표본이 있는데 이 대응표본과 독립표본 기존의 원 샘플이라면 이번에 두 가지 샘플 가지고 비교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응표본은 같은 집단을 전과 후로 비교하는 형태고 독립표본은 독립된 표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모두 다 등분산성, 즉 같은 분산성이라는 걸 가정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 기무가설을 할 때, 대립가설 할 때도 앞선 가설, 가정이 먼저 정확히 만족돼야 돼요. 그래서 정기성을 만족하고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거가 만족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필수과제 2번, 3번 꼭 잘 봐주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정도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통계 분석하실 때 어느 정도 기반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과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